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미술계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고 청경자 화백 그 유족비 미인도 유작 논란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국가 배상 소송을 냈어요. 저도 그 연루된 사건이라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났는데 1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 검찰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진품으로 검찰의 그 판정한 거를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이 판정에 따른 파장 효과를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번에 서울중앙법원에서 내린 그 판결문인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좀 긴데 원고가 제출한 그런 증거들이 검찰이 불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핵심 논의고, 그리고 또 이번 소송에서는 그 감정 절차의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제가 감정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검찰이 이제 저를 회유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먼저 있었죠. 그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내가 그때 한 1시간 가까이 거기서 선서고 증인 신문을 받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검사와 관련된 부분, 검사가 회유를 했냐 안 했느냐, 그리고 2차 감정을 제가 혼자 따로 갔거든요. 검사가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게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한 페이지 이상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마디로 말하면은 최광진의 위 진술만으로는 검사가 감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검사로부터 들은 명확한 표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받은 인상, 느낌을 토대로 한 진술이기 때문에, 또 수사가 6년이 지난 후에 증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회유냐 의견 개진이냐, 이거는 사실 미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회유하려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나를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설득하고자 하는 거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설득이 안 된 거죠. 2차 감정 때 저를 불러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했으나 설득이 안 당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반대되는 내용을 또 제가 이메일로 제가 해서 제출을 또 했거든요. 근데 그게 불법이냐? 그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청경자 전문가인 나를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기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했다. 이게 불법이냐? 이렇게 따지면은 그거는 애매해요. 그 저는 여기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어그리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근데 이제 그 다음 내용,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에 도출함이 있어서 서로 배치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추신할지 여부는 위 각 자료의 근거와 배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고, 자, 이 부분인 거죠. 이게 의견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청경자 회고전을 삼성미술관에 있을 때 기획을 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 청경자 평전을 썼고, 제가 또 화랑협회 한국화 감정위원을 7년을 했고, 그러니까 가장 청경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검찰도 저한테 그렇게 많이 의존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저의 생각과 그때 9명이 감정을 했어요. 그 감정위원이 대치가 됐다는 거예요. 대치가 됐다. 그러면 대치된 거를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판결하려면은 감정위원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야 누구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누구의 주장이 설득 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청경자를 연구하고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연구한 사람보다 나한테 자료 갖고 가지고 잠깐 공부한 검찰이 그 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요. 이게 과연 정당하냐. 그리고 또 과학감정을 또 맡겼잖아요. 응? 사실 과학감정도 완전 실력이는 어려워. 왜냐면은 그 작가의 그 특이점을 알아야 거기에 따른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분석이 의미 있는 게 아니니까. 작가 연구가 안 되면은 과학감정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외국에서 가장 알려진 류메르 감정팀에 맡긴 거죠. 그리고 류메르 감정팀은 그 유족 측에서 그 감정팀을 선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번에는 또 한국 쪽에 그 감정팀을 따로 맡겼어요. 그건 나중에. 예? 근데 이것도 또 대립이 됐죠. 류메르 테크놀로지는 진품 확률이 0.00002%라고 말했고, 그 다음 내용이 그 얘기예요. 이번 사건 수사 결과에서도 과학감정 결과, 감정위원회 암묵감정의 결과에다가 위 프랑스 감정팀이 사용한 진품 가능성이 약 4%로 개선된 점을 고려하여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루미에르는 0.0002%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과학감정팀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4%가 나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루미에르를 신뢰할 수 없다. 그거거든요. 루미에르를 신뢰할 수 없고 우리나라 과학감정팀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 그게 무슨 문제냐? 지금 이 판사의 내용은 그거라고요. 그러면은 검찰이 류메르 감정팀하고 우리나라 국립수사연구소의 분석이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느냐를 판단하려면은 그 전문 과학감정팀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어떤 게 의미가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가가 아니기다 했기 때문에 작가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배치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취할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판단 능력이 검찰이 있을 수 있는가를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진품으로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미인도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진품인 거예요. 이걸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 진품이 판정으로 났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미칠 그 파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를 이제 자유롭게 전시를 하고 그걸 상품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 그 이전에는 작가가 위작이라고 그러니까 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고 했지만 이게 찝찝하기 때문에 그동안 창고에 계속 숨겨놓고 공개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당당하게 전시를 할 수 있고 상품도 알 수 있어요. 원래 이게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얼마든지 포스터도 만들 수 있고 상품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근데 이것이 작가의 주장대로 유작이라면은 위작을 수사기관이 이걸 진품으로 만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두 번째는 서울시는 미인도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어요. 청경자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지금 서울시에 다 가 있거든요. 작가가 저작권을 유족한테 주지 않고 서울시에다 그걸 다 줬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저작권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청경자 평전을 쓸 때 저작권료를 알아봤더니 한 점당 15만 원을 달라고 들어요. 한 점당. 내가 한 4, 50컷 썼거든요. 그 평전 청경자 작품을 4, 50컷 쓰려다 보니까 작품이 뭐 한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내 원고료가 2, 300인데 그 저작권료가 7, 800만 원 나오면은 내 원고료의 두세 배를 그 저작권료로 내야 책을 낼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미술 책들이 안 팔리니까 그 작품 그 저작권을 작가가 그걸 내요. 글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도판이 있는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내기가 아주 힘들어요. 아니 인쇄 얼마나 원한다고 그걸 내겠어요. 근데 청경자 화백이 저작권을 유족한테 안 주고 서울시에 준 거는 서울시 뭐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족이 그걸 갖고 있으면은 그걸 또 장난칠 수 있어요. 그 유족은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고인이야 자기 돈을 내서라도 자기 작품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고 책도 쓰게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겠죠. 유족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청량리 화백이 그 저작권을 서울시에 줬다니까요. 근데 서울시가 그걸 15만 원씩 받으면서 장사를 했어요. 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어? 아니 내가 청경자 연구자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평전을 쓰는데 내 인세의 두세 배를 내가 내야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어? 그래서 내가 2달 동안 투쟁을 해가지고 그걸 절반으로 깎아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절반 7만 5천 원인가? 그 정도면 다 이제 한 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미인도도 그러면은 저작권료를 받을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작가가 이렇게 유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거는 저작권이 안 내도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저작권 안 내고 썼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미인도를 방송이나 잡지나 이런 데 실을 때는 이제 서울시에 저작권을 내야 됩니다. 서울시가 다 체크해가지고 연락 와요. 청년 작품 쓰면은요, 다 연락 옵니다. 그것도 철저해요, 그런 거는. 아무튼, 이 미인도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졌다. 세 번째. 제가 이제 중대하게 문제 삼는 부분이 이제 이 세 번째 내용인데, 근데 이 내용은 이 검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 뭐 판사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 검찰의 그 수사 개입에 관한 그 범주에 관한 문제인데요. 검찰은 다양한 관점이 가능한 학술적인 논쟁에 자의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법적인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다. 이번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 이번 거는 유족이 그 고소를 한 내용이지만 유족이 고소를 한 내용은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진위와 상관없이 허위사실 유포를 한 그 지점, 그래서 죽은 사람 명예훼손을 했다. 이걸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허위 사실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는 그 진위와 상관없이 그거는 밝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부분 밝혔어요, 그 부분은. 허위 사실은 대부분이 인정이 됐고, 그러나 단지 그것이 이제 죄가 될 수 있는가. 사실 뭐 공무원들이 뭐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누가 다 얽혀 있고, 누가 시켜서 했다, 누가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는 안 됐어요. 그것도 좋다, 그거예요. 그게 뭐, 죄가 안 될 수 있죠, 그거는. 그러나 그거는 수사의 대상인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는. 사자 명예훼손도 그것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수사했으면 됐는데, 검찰은 그거는 뒷전으로 미루고, 진위를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진위의 문제를.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예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작품의 진위 감정이라는 것은 이게 매우 그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학술적인 논쟁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이 법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법의 개입은 최소해야 돼요. 도덕으로 다 해결되면 좋은데 그 도덕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률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항생제와 같은 거예요. 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법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그게 타성화되고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남은 경우가 많아요. 항생제가 그렇잖아요. 내 몸을 치료하러 먹지만 그것 때문에 역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법이 그런 거라고요. 법의 성격이. 그래서 법의 개입은 가급적으로 최소한이어야 된다.
그리고 법을 적용할 때는 최대로 누구한테나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공평한 거잖아요. 응? 그래서 법이 우리 삶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올 때는 이게 침투해도 될 부분인가 안 될 부분인가를 심사숙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정법에 없는 부분들은 함부로 막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근데 미술품 감정의 부분을 법이 개입할 수 있다고 설정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은 터치하지 않아야 돼요. 단 어떤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수사할 수 있죠. 그리고 위작자들을 찾아내는 거. 이거는 이제 그 검찰의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근데 전문적인 감정의 영역, 이 부분은 검찰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 예를 들어서, 이 세계를 창조됐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진화됐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화론자과 창조론자들의 지금 대립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건 아주 주관적인 영역인데, 그 부분에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가? 진화론자들 불러. 창조론자들 불러. 니들 그 주장, 입장들 가서 말해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옳네. 이 사람이 옳네 해가지고, 검찰이 그걸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 판결해가지고,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이게 맞다라고 검찰이 판단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는 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커피가 몸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몸에 해롭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맞냐? 다 각자 얘기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그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될 부분에 검찰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고소하지 않은 내용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작가의 창작물에 대한 기본 권리를 검찰이 대신할 수 있다. 창작물에 대한 기본 권리라는 것은 내가 작품을 만든 작품을 내 작품이라고 말하고 내 작품이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하고 이게 너무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내 거를 내 거라고 할 수 있고 내 거 아닌 걸 내 거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검찰이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은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아무도 반발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그래도 법적으로는 저는 작가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예가 이완의 예가 있죠. 이완의 경우는 이제 반대로 돼가지고 작가가 직법이라고 그러고 유작의 정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경우에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증거들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유작자들을 잡아내고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작가한테 당신 이걸 진품으로 했는데 유작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도 이걸 진품이라고 주장할래? 작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작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이거는 내 작품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그거는 작가의 작품으로 인정을 해주되 여러 가지 이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는데도 작가가 제정신으로 그러는지 미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거는 인격의 문제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검찰이 그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든 법은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작가의 그런 권한을 검찰이 가져야 되는 거라고요. 왜 청경자 화백만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모든 작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품의 진위 문제는 이제는 검찰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법은 최소한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판례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몰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 진위 문제에 다 쏠려가지고 이 중대한 문제들을 놓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나는 세계적으로 이런 판례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새로운 판례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 진위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물론 유작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거는 나의 주장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진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구자의 하나의 입장인 거예요. 이 작품이 유작인 이유는 작가가 내 작품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유작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적어도. 그러나 작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연구자가 입장을 내놓을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나는 얼마든지 이거를 진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진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건 주장할 수 있어요. 응?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진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응? 그 다양성을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이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술적인 그런 논의는 그거는 필요하지만 법적인 것을 이거를 검찰에 의해 가지고 이걸 바꿔버리면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응? 이게 법의 공평성이잖아요. 아니 청경자 화백이 뭘 잘못했다고 청경자 화백만 그렇게 하냐는 거죠. 나는 앞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작가의 작품은 이제 검찰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친 사람만 검찰이 하고 안 미친 사람은 작가가 한다. 그럼 그런 예외 사항을 또 두든지. 그럼 미쳤다는 걸 어떻게 또 증명하냐? 청경자 화백도 정신이 이상하다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 작품을 모르냐?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은 진품이냐 가짜냐만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그거 따지는 건 좋으나 우리는 중요한 거를 지금 놓치고 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의 부분, 그리고 작가의 기본권을 박탈한 부분. 나는 이거는 범죄라고 봅니다. 법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법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법이 집행됐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데 확실하게 이바지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법의 집행의 결과가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회 질서가 완전히 이렇게 되면 개판이 되는 거거든요. 미술계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질서를 바로잡은 겁니까? 질서를 어지럽힌 겁니까? 사람들이 검찰이 미인들을 진품으로 판결하니까 브라보! 역시 대한민국 검찰이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반응을 한번 설문조사를 하면 필요가 있어요. 아니 실제로 사람들이 반응이 그러면은 그거는 검찰이 잘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그 상식은 아주 단순해요. 아니 작가가 아니라는데 왜 그래? 그 단순한 말에 사실은 정답이 있는 거라고요. 작가가 아니라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왈가불가하냐? 코미디다. 코미디 프로가 왜 없어졌는지 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검찰의 발표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이 수그러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회적 혼돈을 가중시켰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적으로 이 판례가 나왔는가, 이 판례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착한 사마리아인법. 응? 성서에 나오는 그 비유인데, 그 예수님이 그 강도를 만난 사람들의 그 비유를 들은 건데,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어요. 응?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아주 정성껏 보살펴 주어가지고 그 살려냈잖아요. 응? 그래서 이 도덕적인 의무를 이제 강제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우리나라는 없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데는 이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어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그걸 모른 체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징역형을 처하고 벌금을 내고 뭐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나는 찬성하진 않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우리 사회의 이런 침묵이 미술계의 침묵 또 작가들의 침묵 이 침묵이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해당한다고 봐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저 3번과 4번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별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고 이건 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뭐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좀 귀담아 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언론들도 그냥 뭐 보도만 할 게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미협은 나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가들의 권위를 보호하는 그 단체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 서명운동이라도 좀 하든지. 청경자 화백의 제자들은 또 뭐 하고 있는